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오산 파트 1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홀리몰리. 우리가 보통 홀리몰리 하면 맙소사예요. 우리가 맙소사 하면 오마이갓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갓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갓이라는 아이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요, 정치와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오마이갓은 안 쓰시기를 원하고요. 그냥 오마이만 해도 맙소사가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배우시는 홀리몰리를 쓰셔서 맙소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s pouring outside. 밖에 비가, 자, 우리가 포하게 되면 쏟아 붓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찻잔, 그러니까 차 주전자에서 차를 찻잔에다가 붓다라고 할 때 pour를 쓰거든요. 근데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장마철에 보면 완전 쏟아 붓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pouring을 씁니다. pour를 써서 ing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오 와우, 오 와. Did you bring an umbrella? 자, 여기 bring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bring은 뭐죠? 가져오다요. 사물이니까 가져오는 거죠. 사람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take이죠.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No, I forgot to bring it. 내가 그거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어.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앞에 umbrella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forget은 원형이 아니죠. forget은 forget의 과거형이고요. forget은 있다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 기억, 추억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remember죠. Let's share mine. 자, mine 하면 내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라고 아시죠? 근데 이 mine이 무슨 뜻으로도 있냐면 동사로도 쓰여요. mine이 동사로 쓰이면 그쵸. 캐다, 채굴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 광부잖아요. 광부의 역할이 뭐예요? 캐는 거죠. 광물을 캐는 거잖아요. 그게 광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쉐어는 우리가 무슨 뜻으로 배우셨냐면 나누다라는 뜻을 썼어요. 그래서 명사로 쓰면 쉐어가 무슨 뜻이었냐면 목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명사로 쓰이면 공유, 동사로 하면 공유하다예요. 여러분, 공유하는 건 뭐예요?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같이 쓰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레슨은 뭐뭐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ly moly. It's pouring outside. Oh wow. Did you bring an umbrella? No, I forgot to bring it. Let's share mine. 자, 여기서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치발음하지 마세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is 해주시면 되고요. did 다음에 you죠. 연음시켜서 did you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청소기 파트 1입니다. I just received the vacuum cleaner I ordered. 자, 여러분 여기서 just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just는요. 뜻이 두 개예요. 부사로 쓰는데 뜻이 두 개입니다. 방금 막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단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하세요? 방금 막은요. 과거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쓸 때는 이게 방금 막이 되고요. 단지는요. 현재 내지는 현재 진행형 이렇게 쓸 때 우리가 단지
그냥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단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이 문장 자체가 뭐예요? 과거형이기 때문에요. 이건 방금 막이죠. 자, receive는 받다고요. 이 receive의 반대말은 뭐예요? send예요. 뒤에 send 나오거든요. send가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예요. 근데 이게 give and take, 주고 받고 할 때 그 받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보냈을 때 그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시면 receive 했다라는 건 상대방의 공격을 내가 받았을 때 receive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러는 명사와 동사가 다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ed가 붙은 거 보니까 여기서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문했겠죠. 그거를 지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where, 지금 where이 맨 앞으로 나왔죠. 이거는요. 영어에서 필러라고 해요. 어떤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말을 좀 끊어야 될 때 쓰는 게 where이죠. 그래서 보통 where은 부사로 쓰이면 맨 끝으로 위치하는데 이렇게 회화문 해서 맨 앞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필러고요. 그 뒤에는 보통 이렇게 말줄임표나 콤마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짧은 문장이고 쉬운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렇게 말줄임표와 콤마는 꼭 지키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harger예요. charger는 충전기라고 쓰인 건데 그럼 여기에 원형은 뭐예요? 차지죠. 차지는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충전이란 뜻이 있고요. 또 동사로 쓰이면 충전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럼 충전하는 도구죠. 이로 끝났으니까 알 하나만 더 붙어서 그래서 충전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차지가 여러분들이 보는 회화문에서 또 다른 뜻으로 쓰여요. 외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상이라는 건 후불제잖아요. 후불제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이 뭐예요? 신용카드. 의미로 이 차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서 차지 하면은 현금이세요? 아니면은 신용카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뭐냐면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가격을 그러니까 외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격을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missing을 보셔야 되는데 miss는요, 여러분 뜻이 두 개죠. 그리워하다라는 뜻과 놓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리워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영어에서는 동물을 사람급이랑 같은 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나오게 되면 그리워하다고요. 미스 뒤에 뭐 교통수단이 나온다거나 사물이 나오게 되면 놓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차저죠. 차저는 충전기잖아요. 충전기를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놓친 거고요. 미스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게 현재 분사를 만들면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실종된, 그러니까 사물은 없어지는 거고요. 사람은 실종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사람 사진 나와 있고 경찰서에 보면 밑에 mi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종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Oh no, 이런 We apologize for that. apologize 하게 되면 사과한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we는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We will send you one right away. 아까 receive 나왔죠? 그 receive의 반대말 send가 나온 거야. 이 청소기라는 situation에는 반대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고, I'm sorry.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은 하나고요. right away 하게 되면 이게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just received the vacuum cleaner I ordered. Well, the charger is missing. Oh no, we apologize for that. We will send you one right away.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just가 st죠. 근데 receive가 r이잖아요. 그래서 str이니까 두 번째 생략 just receive. 근데 이 receive가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게 규칙 변화를 해요. 그런데 뒤에가
규칙 변화하는 ed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더구나 뒤에가 자음으로 시작하고요. d랑 비슷한 기타 발음에 th가 나왔죠? 그럼 더더욱 하지 마세요. 그래서 receive th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ral도 규칙 변화를 해서 ed를 붙였는데요. ed 발음 더구나 문장 끝으로 빠지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I just received the vacuum cleaner I order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줄임표는 꼭 끊었다 하셔야 돼요. 왜? 그 다음에 treasure가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살지를 않아요. 두 개의 R이 첫 번째 R, 두 번째 R 다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요. 특히 이 끝에 있는 R이 R로 끝났는데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게 되면요. 모음으로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그래서 treasure까지 가고요. 자, 여기 situation에서 동사에다가 ER을 붙여서 명사를 만든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치. 클린에서 클리너. 이거 클린하면 뭐예요? 우리 동사로 청소하자잖아요. 거기에다가 ER 붙였어요. 여러분 동사에다가 ER 붙이면 뭐 돼요? 명사 되면서 뜻이 어떻게 돼요? 동사하는 도구. 동사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클리너. 차지, 차저 해서 얘네들은 다 도구가 됐어요. 청소하는 도구, 그래서 청소기, 충전하는 도구 해서 충전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will, 그러니까 send 다음에 you는 연음시켜서 send you 하셔도 되고요. like 다음에 away니까 자 여러분 이 전체 슬라이드에서 우리 이 situation에서 청소기라는 situation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right이죠. GH가 묵음이에요. I 뒤에 GH는 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H가 묵음이고 T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게 되죠. 그럼 연음을 하면서 약화를 시킵니다. right away.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e will send you one right away 이렇게 되겠죠? 자, 카페 파트 2입니다. Can I bring my dog to your cafe? 자, 여러분 can I가 나왔어요. 여러분 can I는 뭐예요? 허락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May I? 자, 아까 bring은 뭐였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Did you bring an umbrella? 자, 여기서는 umbrel라는 사물이니까 가져오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dog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데리고 가다. 동물은 사람과 같은 급이라니까 제가 데리고 와도 되나요? 당신의 카페에 개를 데려와도 되나요? 라는 얘기죠. Yes, we are a pet friendly cafe. 자, 여러분, pet friendly, friendly 하게 되면 반려동물 친화적인. 여러분, 옛날에 펫을 애완동물로 배우셨잖아요.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 동물이다 해서 애완동물인데 요새는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학교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족이 있으면 집에 들어갔을 때 불도 켜져 있고 온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항상 불이 꺼져 있어. 문 띡 열고 가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동물을 키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반려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반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 잔자를 쓴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M4 세대다.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혼자 산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펫이 이제는 반려동물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friendly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얘는 어근이 뭐예요?
그렇지. friend예요. friend는 뭐죠? 명사로 친구죠. 여러분, 명사에다가 전미사 ly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friend, friendly 하면은 친화적인, 친밀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친화적인 카페입니다. 라는 얘기죠. Dogs and cats are always welcome here. 개와 고양이는 여기에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는 얘기죠. welcome 하게 되면 환영을 받는 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가 welcome이요. 여기서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be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여기에서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는 얘기죠. 환영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great. 아주 좋네요. He's a well-behaved dog이죠. well-behaved 하게 되면 예의가 바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behave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동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자 동사의 ed 물론 behave가 e로 끝나기 때문에 d 하나만 더 붙이는데 여러분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거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현재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이라기보다는 형용사를 만든 거고요. 여기 well은 뭘까요? 자리죠. 아까처럼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필러로 저기 글쎄 이렇게 말을 끌어주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well하면 자리라는 부사잖아요. 그럼 잘 행동을 하는 이죠. 잘 행동을 하는 이 뭘까요? 예의가 바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e는 누굴 얘기하냐면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진짜로 수컷이기 때문에 he를 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명사에 성이 없어요. 젠더가 없는데요. 영어는 명사에는 젠더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는 남성이라고 하고요. 고양이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지칭하는 거니까 he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그래서 개는 예의가 바른 개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an I bring my dog to your cafe? Yes, we are a pet-friendly cafe. Dogs and cats are always welcome here. Great. He's a well-behaved dog.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can 다음에 I죠. 연음시켜서 can I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카페 하는데 정확하게 영어로 발음을 하면 caf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독의 S, 캣의 S가 붙었죠. 왜냐하면 독을 대표하고 고양이를 대표하기 때문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S는 복수형이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뒤에가 모음으로 되어 있으면 S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dogs and cats ar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his 다음에 어가 나왔죠. S 넘겨주세요. his well, 그러니까 behaved dog이죠. 이게 D로 끝났는데 D로 시작했어. 그래서 ed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규칙 변화에 ed 안 와도 되니까 behave do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행 파트 1입니다. Is this your first time in Canada? 자, 카나다는 first time,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십니까? 라는 얘기죠. Actually, I've been here twice예요. 여러분, twice는 두 번이란 뜻이죠. 네, 걸그룹 이름 아니에요. 물론 걸그룹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단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Two times. 우리 time은 원래 시간으로 쓰이게 되면 불가산 명사예요. S를 안 붙이는데요. time에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 곱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번, 횟수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S가 붙습니다. 사실 여기 두 번 와봤어요.
Do you have relatives here? 여기 친척분들이 계신가요? relative 하게 되면 친척이라는 명사와 관계가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다 돼요. 근데 보통 relative 하면 친척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 친척분들이 계신가요? No, I'm just traveling by myself. by oneself 하면 스스로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여행 중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은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just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just는 뭘까요? 그냥 단지겠지요. 앞에서는 우리 뭐 나왔어요? I just received the vacuum cleaner I ordered. 내가 주문했던 진공청소기를 방금 받았어요. 거기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방금 막으로 쓰인 거고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여행 중이에요. 자, 여기 트래블이 나와서 한번 그걸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행하다라면 트래블이 하나 있고 출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뜻이지 같은 뜻 없어요. 출입은 뭐예요? 일정이 짧고 기간이 정해진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장이 비즈니스 출입이잖아요. 그때는 출장 자체는 일정이 짧고 기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은요. 보통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여행들을 트래블이라고 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출입은 철자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트래블은 철자가 몇 개? 6개. 그래서 출입이 긴 거, 그 다음에 출입은 짧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출장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s this your first time in Canada? Actually, I've been here twice. Do you have relatives here? No, I'm just traveling by myself.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first가 st인데 time이 t죠. stt니까 두 번째 생략 first time 해주시면 되고요. just가 st인데 traveling이 tr이니까요. st, tr이니까 두 번째 생략 just. 그 다음에 traveling이 맞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tr 사운드니까 r 사운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traveling.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No, I'm just traveling by myself. 이렇게 되겠죠. 자, 생일 파트 1입니다. It's my big day today. 자, 여러분 여기 빅데이니까 큰 날이죠. 이게 뭘까요? 빅이 큰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뜻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럼 개인한테 중요한 날은 뭘까요? 생일,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결혼이 일단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거는 결혼을 했어야지만 큰 날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빼고서는 개인한테 가장 중요한 날은 뭘까요? 생일이죠. 그래서 birthday를 쓰지 않고 빅데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유의 생일이야. 여러분 여기 is는 뭐예요? it is의 축약형. 여기 마유주는 뭐예요? 소유격. 왜냐하면 day라는 명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앞에를 소유격 만든 거죠. 앞에 명사를. 근데 이제 소유하는 게 사람이거나 동물이 되면 apostrophe s를 쓰겠죠. 오늘이 마유의 생일이야. Oh no, 이런. I totally forgot about that. 내가 그것에 관해서 완전히 잃었어. 자, totally 하게 되면 부사로 완전히예요. Why don't you throw him a party? 자, throw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던지다란 뜻이죠. 근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이 throw가 파티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게 되면 파티를 버리다, 열다. 예.
네, 홀드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자, 여기서 여러분 사운드 나왔어요. 여기서 사운드는요, 명사와 동사가 다 되죠. 여기서는 뭘까요? 명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동사로 뭐뭐처럼 들리다. 우리 보통 지각동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ike은 뒤에 명사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럼 같이라는 전치사로 썼어요.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처럼 들리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It's Ma's big day today. Oh no, I totally forgot about that. Why don't you throw him a party?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자, 여러분, 이게 is가 축약형이고요. 마유주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s 뒤에 자음 나왔지만 이 s는 꼭 하셔야 돼요. 소유격과 축약형이니까. 그래서 is Ma's big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 totally가 맞죠. T 사운드 두 번째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한 번 더 약화를 해서 totally,죠. 그 다음에 T 다음에 AL이 나오게 되면 A가 묵음은 아닌데요. 발음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묵음처럼 합니다. 그래서 totally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그 다음에 why don't we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표현인데 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그래서 여기 throw가 나왔죠. 그 다음에 힘 다음에 어니까 힘어 연음시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사운드의 s는 변형이죠. 발음 안 하셔도 돼요. That sounds like 다음에 오니까 like a. 그러면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컴퓨터 파트 월입니다. Hey, 컴퓨터 genius. genius 하면 천재잖아요. 야, 컴퓨터 천재라고. 이 야는요, 친한 사이에 부르는 말이에요. 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해외 나가셔서 예쁜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Hey!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Hey라는 단어는 웬만해서 쓰시면 안 돼요. 자, 야, 컴퓨터 천재. 그래서 이 A와 B의 사이가 친한 사이라는 걸 Hey라는 단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Help me out이에요. help out 하게 되면 이게 거들어주다라는 얘기예요. 나 좀 거들어줘. 자,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좀 거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pleas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넣으시던 뒤로 넣으시던 그건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help out이 지금 구동사와 부사잖아요. 그런데 me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요, 구동사와 부사가 붙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으로, 찍고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My laptop computer won't shut down이에요. 자, shutdown 하게 되면 컴퓨터를 끄다고요, 여러분. 이 셧다운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가 한창 발발했을 때 우리가 나라에서 봉쇄를 했다고 했죠. 봉쇄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때 셧다운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셧이 닫다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 랩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랩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랩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 평평한 부분을 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허벅지와 무릎 사이가 평평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놓는다.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를 원래 거기다 놓고 썼어요. 그래서 그 평평한 부분 위다라고 해서 랩탑이라고 썼던 건데 요새는 근데 랩탑 컴퓨터를 무릎에다 놓고 쓰지 않죠. 보통 이렇게 뭐 어떤 거치대 같은 데다 놓고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휴대용이 아니고 아예 장착되어
되어 있는 컴퓨터 뭐라고 해요?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컴퓨터다 해서 데스크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보셔야 될 게 won't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그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will not을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서는 미래에 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wo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의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뭐뭐 할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뭐냐면요. will이라는 아이가 미래 시제 조동사라는 뜻도 있지만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 있냐면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드시는 요구르트 이름 중에서 will이 있죠? 여러분 그 제품명은요. 동사로 만들지 않아요. 보통 명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의지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건강해지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컴퓨터는 사물인데 무슨 의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계속 시도를 하는데 걔가 어떠한 거를 해주지를 않아. 계속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걔가 뭐 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로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사물이라서 의지는 없는데요. 내가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won't shut down이라고 하죠. 내 노트북 컴퓨터가 꺼질 생각을 안 해라는 얘기죠. I think prose예요. prose. 자, 여러분 prose 하게 되면 이게 please의 과거형이에요. please는 얼다죠. 그럼 얼었다라는 얘기죠. 아니, 얼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딱 정지가 돼버리게 되죠. 뭘 못하잖아요. 사람도 얼면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멈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 think 다음에 절이 나오죠. 이렇게 it prose 하면 절이잖아요. 절이 나오면 I think는 나는 생각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멈춘 것 같은데 라는 뜻이 되죠. You have to hold this button down이에요. hold down 하면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르다는요. 한 단어로 알고 계세요. press. 힘을 가해서 밑으로 누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비슷한 뜻이 또 있어요. push를 쓸 수 있어요. 미는 거죠. 미려면 눌러줘야 되잖아. 그래서 push를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하다요. 근데 만에 가로가 쳐져 있어. have to는 must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must가 당위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생활 용어에는 must 거의 안 써요. 거의 다 have to 쓰죠. must를 쓰게 되면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학교의 교칙이나 학칙을 얘기할 때 뭐뭐를 해야 한다 할 때는 must를 써요. 그런데 보통 회화문에서는 안 씁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해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ey, computer genius. Help me out. My laptop computer won't shut down. I think it's froze. You have to hold this button down. 자, 여러분. help가 LP인데 me가 M이죠. LP, M이니까 두 번째 생략 help me out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won't예요. 이응 받침돼야 돼요. want 아니에요. want는 WANT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근데 뒤에 shut이 나왔기 때문에 T 발음하지 않아요. won't shut down 이렇게 되겠죠. 자, I think it frozen. 자, 이거 여러분 이 사이에 대절이 생략되어 있어서 문장은 짧지만 think에서 끊으실 수 있는데요. 문장이 짧으니까 난 그냥 한숨에 가겠다. 그러면 I think it froze 이렇게 되겠죠. hold가 LT인데 this가 TH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T 안 합니다. hold this shut button dow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요. help out 써주시면 돼요.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뜻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today's 팁은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에너지의 자원 수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팬데믹으로 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후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산업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무너진 생산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021년 말서부터 2022년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액화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했다. 지금도 내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화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원자재가 한창 막 올랐었죠. 네, 그래서 그때를 얘기했던 거예요.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이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가격이 자꾸만 오르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